재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총체적인 난국이라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표층 원인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심층 원인이 있거든요. 표층 원인은 일단 정권 책임이에요. 그리고 심층 원인은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5년 동안 준비해온 것이다. 남의 탓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우리 탓 아닌데요? 쟤네들 탓인데요? 이렇게 얘기가 랠리가 길어져. 이게 예견된 거였거든. 8월 아니면 뻔하잖아. 8월에는 폭염 아니면 폭우거든. 둘 중에 하나야. 폭우가 끝난 폭염이잖아. 둘 중에 하나. 대비가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원인은 바로 뭐냐? 아니, 심층적 원인입니다. 저희 거기다가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겠다라는 게 자체가 잘못이에요. 네. 원래 야영이 진짜거든요. 예. 야영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애들하고 교류하고 얘기하고 문화 교류 이게 핵심인데. 재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총체적인 난국이라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정도의 대회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나라가 됐는가 이런 한탄이 좀 나오고 예. 여기는 두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표층 원인이 있어요. 표층의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심층 원인이 있거든요. 네. 난 중요한 건 더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표층 원인은 일단 정권 책임이에요. 그리고 심층 원인은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의 책임입니다. 일단은 근데 문제는 이 표층 원인 이게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번 정권 이번 대회는 갖다 지난 정권에서 5년 동안 준비해온 것이다. 우리 탓 아니 그러니까 남의 탓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권이든 사고가 있어요. 항상 사고가 납니다. 그때마다 모든 정권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정권들은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그건 일상적인 겁니다. 그냥 비판 받으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우리 탓 아닌데요? 쟤네들 탓인데요? 이렇게 얘기가 랠리가 길어져요. 따져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너무나 잘못됐다고 보고 그래서 예. 대통령실에 지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극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자극을 해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The box stops here. 모든 책임이 여기서 진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책임은 여기서 진다가 아니라 저기서 끝난다고. 그다음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진다 할 때 그 무한 책임이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되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관리를 해주는 게 대통령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아니나 다를까 모든 게 전 정권 탓이잖아요. 보면은 심지어는 대만발 괴소포도 전 정권 탓이고, 예. 뭐 뭡니까 LH 그것도 전 정권 탓이고 누구도 전 정권. 제가 아까 걷다가 넘어졌는데 전 정권 탓인가요? 네, 그런 거라는 거죠. 네. 전 정권 탓이고. 근데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보수 쪽에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일단 표층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예견된 거였거든. 왜냐하면 민주당의 이원택 의원이 예. 작년 8월에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국회에서 그럼 여가위에서 김현숙 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빨리 현장에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배수 시설, 뭐 샤워실, 상하수도, 대집회장, 화장실, 급수대 등 시설 등이 전체적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고 잘못하면 준비 상태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보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건 뭐 농식품부, 해산부, 해수부, 새만금청과 협의가 돼가지고 곧 잘 끝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달 후인 10월에 같은 이원택 의원이 또 얘기를 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지금 10개월 앞둔 잼버리가 내년 8월인데 과연 주무부처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게 여가부잖아요. 네. 그 당시에 뭡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여가부 없앤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여가부 없애겠다. 축소하겠다. 아니 이거 담당하는 부서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잼버리가 제대로 이게 되겠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여기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여가부가 위상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그걸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잘 되겠냐 그랬더니 잘 된다. 예. 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했던 이원택 의원이 전라북도 부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 사니까 잘 안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이 책임은 장관에게 역사가 물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까? 네, 그 역사가 물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이미 벌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장관이 뭐라 하냐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전북 도의원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강태창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레잼버리라는 게 열리다가 취소가 됐잖아요. 그때 예. 뭘 핑계 대냐면 코로나19 핑계를 댔거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건 핑계고 실제로는 뭐냐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찼대요. 그래서 야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감춰버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 그런데 8월 아니면 뻔하잖아. 8월에는 폭염 아니면 폭우거든. 둘 중에 그렇죠. 하나야. 폭우가 끝나면 폭염이잖아. 둘 중에 하나 대비가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여가부에서는 이제 정부와 스카우트 연맹 등 관련 단체들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잼버리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하겠다고 밝혀서 과연 대회 준비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있는지 예. 제대로 운영되는지 의문이다. 쉽게 말해 여가부가 위상이 뚝 떨어지면서 사실 컨트롤 타워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예.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여가부는 원래 없애는 거 여가부 폐지가 공약이잖아요. 없애는 거거든. 이러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TF가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창 때는 그 문재인 정권에서 평창 때는 TF를 꾸렸거든. 예. 그래서 딱 가니까 거기도 준비 상황 굉장히 늦고 막 이랬대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밤새면서 막 해가지고 결국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그 TF가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보니까 사건 터지니까 그때 만든 거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미 지금 보니까 여가부도 들어가 있고 행안부도 들어가 있고 문체부가 들어가 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 모든 문제가 지금 걸러지지 않은 거라는 거죠. 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도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가부를 없애자 또 이렇게 나와. 하하. 아니 당신들이 여가부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여가부 이거 사라져 버려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또 그 얘기를 하냔 말이죠. 이거는 이제 표층과 그 표층적인 원인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원인은 바로 뭐냐? 아니 심층적 원인입니다. 애초에 거기다가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겠다라는 게 자체가 잘못이에요. 거기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예를 봤는데 일본에는 간척한 지가 벌써 50년이 지났대요. 야마구치현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토지화가 된 거거든요. 그냥 보통 땅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일반화가 된 거죠. 일반적인 토지가 돼버렸거든요. 거기에서 한 건데 이건 지금 간척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소금 뻘뻘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나무가 자라지라네. 염분 때문에. 근데 그때도 이제 유치할 때 그쪽에서 물어봤겠죠. 거기 근데 벌판인데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덥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나무 심겠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심을 나무가 없네. 다 죽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다 그걸 하면 안 됐던 건데 예. 저는 이걸 가장 큰 심층적인 원인을 말하면 이건 클리엔텔리즘이라 그래. 클리엔텔리즘. 잠깐만요. 클리엔텔리즘. 클라이언트 있죠. 예. 이거의 클리엔텔리즘은 후견주의라고 하거든요. 고객주의. 예. 쉽게 말하면 정치가 지역민들한테 아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게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민들의 표를 얻으려면 뭐야? 국가 전체를 희생해서라도 걔네들한테만 좋은 것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후견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의 공항들 굉장히 많은 것들 다 놀고 있잖아. 그렇죠? 예산은 예산대로 먹고 지금 활주로 해서 지금 고추 말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최첨단 최고급 고추 말리는 시설은 전 세계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후견주의거든요. 핵심적인 게 이제 노태우 정권 때부터 시작됩니다. 새만금 간척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배포를 왜? 그쪽 표 얻으려고 호남표 예. 왜냐 호남에서는 개발이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거든. 영남은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경부 라인 따라가지고 우리는 맨날 지역 개발에 소외돼 있자. 우리도 뭘 줘라 하니까 하나 던져주는 거야. 거기 개발하겠다. 그게 이제 노태우 정권 때 공약이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 사람들이 이 공약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반이 거기거든. 민주당이 기반이 호남이니까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간척이 쌓여서 그때 노무현 정권 때 기억나실 겁니다. 삼보일배. 예. 전국의 이른바 좌파라는 사람들, 진보적인 인사들, 교수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전국을 삼보일배하면서 새만금 반대, 간척 반대 시위를 했거든.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왜? 그 지역 주민들 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로도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아니, 예. 괜히 우리가 그거 안 한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그 원한을 살 텐데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아무짝에다 필요 없는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걸 갖다 어떻게 사업 취소를 못해 그냥 말이 안 되는 사업인 거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간척을 딱 해놨네. 근데 문제는 뭐냐 간척을 했는데 쓸 데가 없네 이 땅을.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관광객이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요번에 변경을 한 겁니다. 농지로 변경을 한 거예요. 예. 농지로 딱 변경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은 농지니까 관광지 뭐 이런 걸 하려면 일단 배수 시설 이런 거 갖춰야 되잖아요. 농지로 하기에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일단은 물이 차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거기다 그걸 하려면 농지를 변경했는데 예산을 신청 못 합니다. 그런 시설 할 수 있는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우가 내리면 거기가 물이 차가지고 거기가 뭐가 생기는 겁니까? 야영을 할 수 없는 뻘이 상태가 되는 되는 거, 거네요. 뻘이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가 비가 와서 갠다 하더라도 고여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벌레들이 또 알을 까네. 그 벌레들 중에서 무시무시한 벌레가 있다. 화상벌레. 그거 봤어요? 그 외국인 다리에 그 예. 완전히 그냥 이건 무슨 이게 모기는 저리 가라거든요. 거기 이제 애들이 이제 거기서 야영을 했던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이걸 왜 그랬느냐? 그럼 도대체 이 잼버리 사업을 왜 했느냐? 원래 잼버리를 할 때는 하는 다른 지역도 있거든요. 덕유산 옛날엔 고성인가? 우주입니다. 고성 같은 데는 거기가 고산지대잖아요. 91년대는 강원도 고성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고산지대가 시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주구촌동이나 이런 데서 하면 되잖아. 굳이 새만금을 한 거 뭐냐? 생활을 거기다 또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일기예보에 따르면은 속초 그 네. 강원도 고성과 가까운 속초가 25도로 가장 시원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그러니까 거기다 보니까 새만금 공항을 또 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려니까 또 이 잼버리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또 안 나오거든. 예타를 면제받았죠. 그래서 예타를 면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잼버리 대회가 뭐냐면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그냥 억지로 유치한 거지 정말로 대회를 갖다 성공적으로 유치하려고 해서 한 대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K-팝 콘서트 그래도 스카우트 대원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데는 좀 보탬이 될까요, 교수님? 뭐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네. 원래 잼버리는 그게 아니거든. 야영이 진짜거든. 예. 야영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애들하고 교류하고 얘기하고 문화 교류 이게 핵심인데 예. 다 모아놓고 거기서 우리 그냥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건 그 잼버리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예. 대체 프로그램부터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죠. 또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에도 또 뭐 잼버리 카르텔 짰겠다 그래가지고 또 뒤지는 거 글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사업들 보면은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외유하는 놈들 많아요. 예. 사업 핑계대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잡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은 모든 것에 아마 부산 엑스포도 있겠고 모두 있겠고 다 있단 말이죠. 네. 문제의 본질은 아닌데 자꾸 이렇게 호도를 해서 나쁜 놈을 찾아내가지고 뭘 하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잘못되거든요. 일단 가장